자, 그러면은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자격증 취득 실전 클래스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강의 소개를 해보자면은 본 과정은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자격증인 에이스, 그리고 그 등급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소시에이트를 취득하고자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론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직접 만들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이제 실무형 AI 인재 양성을 하는데 집중을 하는 이제 강의가 되고요. 파이썬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첫째 주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는 기초 문법을 좀 다뤄볼 거고요. 다음 주에랑 이제 나머지 제가 총 5주 동안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2주, 3주, 4주, 5주는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걸 배우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인공지능 핵심 파이프라인을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 개요를 보게 되면은 이제 실습 환경에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시험장에서 보게 되는 게, 이제 시험장이라는 게 이거는 비대면으로 보는 건 알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거 시험을 보게 될 때 이제 1분 오프라인으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비대면이거든요. 집에서 보게 될 텐데, 그때 보는 게 이제 크롬 환경에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환경에서 시험을 보게 돼요. 이거 기반으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저희 똑같은 환경을 통해서 이제 실전 감각을 극대화를 할 거고, 비전공자 눈높이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 굳이 수강을 안 하셔도 딸 수 있는 레벨이긴 하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비전공자인 상태로 수강을 하시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서 최대한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3번, 4번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업 데이터를 활용을 할 거고,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수들을 다뤄볼 거다. 그래서 오늘 개강을 해서 총 5주 동안 진행이 되고, 하루에 4시간씩, 주에 8시간, 총 40시간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주차는 파이썬 기초,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고, 2주차는 데이터 분석, 전처리. 전처리라는 거는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는 데이터 같은 게 있으면 가공을 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전처리예요. 전에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 전처리. 그리고 에다, EDA라고 하는데 머신러닝, 인문, 고성능, ML 이런 거 해서 4주차, 5주차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섹션 0번부터 해서 4-2번까지 제가 준비를 해뒀고, 0번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은 0번은 이제 에이스 자격증에 대한 설명을 제가 첨부를 해놨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발췌해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 에이스 자격증이라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지 검증하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AI 학습을 하는 게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인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데 있어서 자격증 따는 것 뿐만이 아니라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달아놨는데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이미 보셨겠지만 에이스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어떤 시험인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총 5개 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취득해야 되는 레벨은 어소시에이트죠. 이 등급을 보게 되면 이제 준전공자, 전공자 레벨에 해당되는 등급이 되고, 시험 설명 14가지의 문항을 90분 동안 치르게 되고, 점수가 80점 이상 나와야 합격이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전체 라인업을 준비를 해놨는데, 정리를 해놨는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랑 동일한 내용이고, 제일 높은 게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저희가 공부하게 될 어소시에이트고, 베이직, 주니어, 퓨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 3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이 안 들어가요. 코딩이. 저희는 파이썬이 들어가는, 이제 이 윗부분부터 해서는 이제 코딩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걸 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취득을 했을 때 인정해주는 게 이거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민간 자격증이고, 얘도 민간 자격증이긴 한데, 얘는 무슨 자격증이죠?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이라서, 그래서 이걸 쳐주는 거거든요. 이거 따면 더 좋지 않나요? 이게 따면 더 좋긴 한데, 이게 국가 공인이 아니에요, 아직. 이 국가 공인인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평균화된, 이제 비전공자도 딸 수 있는 레벨 중에 어느 정도 보편화된 AI 레벨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어소시에이트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것만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으로 채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거를 다뤄볼 건데, 여기에서 다뤄볼 함수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말고도 있지만 어쨌든 본 과정의 목표는 이 레벨이 되겠습니다.
취득해야 되는 이유, 비전공자랑 전공자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실효성을 가지는 등급이고 제일 중요한 게 국가 공인이니까. 이제 공기업 취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취업 준비하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거 말고는 인정을 아직은 안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시면 좀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소시에이트는 공인 민간 자격증인데 얘는 등록 민간 자격증, 등록 민간 자격증 이렇게 돼 있죠. 얘만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력을 보게 되면은 뭐 임직원 교육할 때, AI 교육할 때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다. 얘가 어떻게 생긴 그 시험이냐면은 원래 KT에서 나온 시험이거든요. KT 임직원들 시험 볼 때 사용했던 시험인데 이걸 이제 민간에 풀면서 이제 민간에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된 거죠. 대기업에서 대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때 가산점을 주게 되는 뭐 KT,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굉장히 폭넓게 지금 채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전환이라고 하는데 뭐 인공지능 뭐 트랜스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AX라고 해요. 그래서 핵심 인재를 추출하는데 이걸 어느 정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가산점을 준다는 거죠. 시험 일정 및 개요를 보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시험 다음 달에 바로 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1회차는 끝났고 2회차가 3월 30일부터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신청을 하게 돼서 17일까지 신청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24일이랑 25일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특정 시간에. 그래서 100% 실기 코딩, 프로그래밍을 코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점 이상이어야 되고 웹 기반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실행을 해야 되고 준비물은 개인 PC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노트북이나 이제 웹캠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찍고 있어야 되니까 본인을 응시자 상반신과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감독하기 위해서 웹캠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 만약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은근히 시험 직전까지 준비해야지 하다가 전날에 쿠팡으로 시켰는데 안 오시면 이제 시험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되도록이면 미리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 버전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학습하는 환경이 만약에 크롬이 아니라 이게 크롬이잖아요. 지금 열려있는 게. 크롬 말고 기본 브라우저가 지금 마이크로 엣지일 거거든요. 컴퓨터 처음 다운로드 했을 때. 엣지인 분들은 구글 크롬도 다운로드를 해두신 다음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두셔야 됩니다. 최신 버전은 웬만하면 업데이트가 돼요, 자동으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 샘플 문항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문항은 여기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쪽 들어가셔서 팝업은 활성화 안 해도 되고 회원가입 로그인해서 저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로그인. 자, 들어가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돌아볼게요. 여기에 샘플 문항이라고 있습니다.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샘플 문항을 눌러보게 되면은 뭐라고 적혀 있는데 동의하고 샘플 문항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샘플 문항 풀기 눌러보게 되면은 이제 시험이랑 동일한 환경이 구성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켜보세요. 이 환경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팝업이 차단되어 있다고 나오죠. 팝업 차단 해제하는 거는 이 위쪽에 상단에 URL 쪽 보시게 되면은 이 북마크 왼쪽 보면은 이거 눌러서 여기를 항상 허용으로 바꿔줘야 돼요. 완료 눌러주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샘플 문항 풀기. 자, 구성이 됐죠? 보시면은 시험 볼 때 이제 전체 화면 모드로 바꾸라고 나와요. F12를 눌러볼게요. F12를 누르면 이거 화면이 이제 필터 같이 씌워져 있는데 이게 사라지거든요. 자, F11 누르면은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나오고 다시 F11 누르면은 바꾸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요. F11 누른 상태에서 오픈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얘네를 눌러서 이제 이 레퍼런스 이제 참조 사이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험 들어가게 되면은 오픈북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푸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들 뭐 넘파이, 판다스 뭐 이런 애들을 미리 숙지한 상태로 시험에 참가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래서 내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널리 사용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판다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칭을 PED라고 정해서 불러오세요 하게 되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 시험 볼 때 이런 식으로 작성해요. 불러올 건데 임포트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학습을 할 건데 임포트 판다스를
불러올 건데 이름을 이제 PD로 불러오겠습니다 한 다음에 Shift 엔터 쳐야 되죠. Shift 엔터 치면은 이제 다음 코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미리 이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게 한번 싹 훑어보시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볼 거예요. 실제로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은 오늘은 이런 환경에서 푼다는 것만 한번 싹 훑어보시고 다시 F11 눌러볼게요. 그 상태에서 끄고 나면은 지금 제가 이 밑에다가 정답 코드도 미리 준비를 해놨으니까 집에서 혹시 예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쫙 훑어보세요. 이거 훑어보면 좋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코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다가 요즘에 구글에다가 붙여넣으면 AI 모드로 봤을 때 이렇게 붙여넣으면은 다 알려주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AI 시험을 보지만 AI를 이용해서 학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붙여 넣어놨으니까 이걸 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여기에서 import는 무슨 뜻이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나씩 하면서 예습을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늘 수도 있고 배운 이후에도 복습할 때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시면 요즘에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들어오는 방법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목차 들어왔을 때 목차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영역만 들어가서 제일 밑에 있어요. 제일 밑에 샘플 문항 답안.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한번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풀어보시면 되고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코드가 나온다. 자, 그래서 어떤 환경이고 어떤 내용을 시험 보는지는 대충 한번 훑어봤고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 학습을 하려면 환경 구축이 필요하죠. 환경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목차로 넘어오시면은 내려왔을 때 섹션 1이라고 있어요. 실습을 위한 파이썬 환경 구축. 이 부분 한번 클릭을 해보실게요. 클릭을 하시고 한 1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훑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런 내용 보는구나 해서 한번 훑어보신 다음에 제 설명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금방 갈 거거든요. 자, 여기 싹 훑어보신 다음에 지금 23분이니까 24분 되면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한 파이썬 환경 구축. 파이썬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학습을 하게 될 주피터라는 환경도, 노트북이라는 환경도 있고, 그리고 파이참이라는 환경도 있고, VS 코드 다양한 게 있는데, 시험에서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청을 드려서 여기다가 주라고만 쳐도 주피터 노트북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서 학습하실 땐 이게 다운로드가 안 돼 있을 테니까 다운로드하는 과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콘다를 다운로드를 할 건데요. 주피터 노트북을 쓴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그 안에 주피터 노트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나콘다에 대해서 설명을 보자면은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링을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도구로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수많은 도구들을 한 번에 관리해주는 실습 환경이다. 실습 및 개발 환경을 의미로 하게 됩니다. 얘가 뭐냐면은 파이썬을 설치를 하면은 파이썬에서 저희가 학습할 때 예를 들어 판다스라는 걸 끌어온다거나 넘파이 이런 거를 하나씩 긁어와서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파이썬만 다운로드를 하면은 걔가 다운로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아나콘다를 다운로드를 해주면은 걔네가 이제 세트로 같이 다운로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설치 가이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제가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에이스 홈페이지는 지금은 닫아두겠습니다. 자, 눌러주게 되면은 우리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이건 쿠키 거부 누르셔도 돼요. 누르신 다음에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있다. 다운로드 미니콘다 인스톨러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아나콘다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미니콘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이제 필요한 것만 다운받기 위해서 이제 최소화해서 다운받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왼쪽 걸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윈도우 64비트 그래피컬 인스톨러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눌러보실게요. 눌러보시면은 이 위쪽에 다운로드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돌아갈 거예요. 우측 상단 보시면은 이렇게
자, 다운로드가 됐으면은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듀얼 모니터라서 오른쪽에 떴는데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집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가 안 돼 있으면 다운로드를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강의장에 계신 분들은 다운로드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다운로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설치 순서를 적어 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좀 닫아줄게요. 캔슬 닫아주고, 자, 보시게 되면은 왼쪽 거 눌러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되는데 종종 이 부분 안 읽으시고 오른쪽 거 다운로드 하시면은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좌측 아나콘다 디스트리뷰션 얘를 다운받아야 돼요. 얘는 이름부터 달라요. 미니콘다라고 되어 있죠. 설치 시 주의사항 add anaconda to pass environment variable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밑에 있는 이미지거든요. 체크박스 3개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파이썬을 다운로드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전에 진행해서 파이썬이 설치가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체크를 빼주시는 게 좋아요. 파이썬이 2번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번 다운로드 된다기보다는 이미 다운로드가 돼 있는데 또 다운로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체크를 빼주세요. 집에서 하시는데 만약에 기존에 다운을 받으셨으면은. 기본적으로 특히 걷는 거 없다 하시는 분들 다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인스톨을 해주고 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겠죠. 마지막 건 체크 다 해제해 주셔도 돼요. 눌러도 뭐 문제는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창이 떠요. 닫아주기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다운로드를 다 해주고 나면은 이제 어떤 거를 킬 수가 있다? 이 밑에 돋보기 모양 있잖아요. 얘를 누르신 다음에 J, U 쳐주게 되면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애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에서 여기가 지금 윈도우 10인데 요즘에 윈도우 11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돋보기 모양은 똑같으니까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JU 치게 되면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자, 주피터 노트북이 나오고 얘 한번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디스코드 듣는 분들은 다 다운로드 되셨나요? 설치를 다 하고 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피터 노트북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 이런 창이 나오고, 자, 얘가 뭔가 한 다음에 이렇게 창을 하나 띄워주죠. 띄워주고 이 상태에서 이따가 디스코드 듣는 분들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New라고 있어요. New라고 있고, 이거 누르신 다음에 보면은 저희가 지금 실행해야 될 건 파이썬이니까 얘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거 아까 저희 그 강의 테스트하는 환경이랑 모양 똑같이 생겼죠. 이 환경까지 켜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프린트라는 문법이 있어요. 파이썬에 프린트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뭐 헬로우 적으신 다음에 Shift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헬로우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디스코드로 지금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다운로드 다 되면은 한번 또 말씀해주세요. 자, 35분에 이어서 또 볼 건데 지금 화면이 너무 작아서 화면 키우는 방법은 컨트롤 한 다음에 마우스 휠 이렇게 키워지면 키워지죠.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좀 더 키워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진행하다가 좀 불필요하다 싶으면은, 자, 지금 엔터를 치면 이렇게 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이거를 셀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하나를. 첫 번째 셀, 두 번째 셀. 그리고 Shift 엔터를 치면 실행이 돼요. 근데 지금 오류 나는 이유는 파이썬에 이런 코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거고. 자, 제가 엔터를 치다가 이거 좀 잘못 쳤는데 그냥 아예 셀을 지워버리고 싶다. ESC를 누르신 다음에 DD를 누르면 지워져요. DD. 자, 한번 적어볼게요. DD 누른 다음에 엔터 치고서 프린트 괄호 안에다가 헬로 적어준 다음에 엔터 치면은 이렇게 돼요. Shift 엔터 치면 실행입니다. Shift 엔터 치면 실행이 되는데, 실행하고 났더니 여기가 좀 불필요해요. 그러면은 ESC를 누르고 위에 올라가서 화살표로 DD를 누르면은 삭제가 됩니다. 이게 단축키입니다. 자,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다시 이쪽 보시고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이거 터미널이 켜지거든요. 이런 녀석이. 이거 끄시면 안 됩니다. 이거 끄시면은 여기 실행이 안 돼요. 제가 한번 끄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쳐도 되거든요. 헬로 월드. 이거는 다른 환경이랑 주피터 노트북의 차이인데 파이참이라는 환경이 있어요. 이따 한번 또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선 이렇게 치면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되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또 뭐 예를 들어 제 이름이 김수환인데 김수환을 적고 Shift 엔터 치면은 실행이 되죠. 지금 이렇게 하나씩 실행이 되는데 얘를 닫아볼게요.
받은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안녕 친 다음에 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환경이 꺼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는 절대 끄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다시 주피터 노트북 키면은 이런 식으로 창 나타나고, 얘 나타난 상태에서 실행되고 나면은 얘는 반드시 유지를 해놔야 돼요. 이건 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만들었던 거 다시 열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적다 만개 눈에 보이죠?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지워주고. 그래서 실습 환경이 구비가 됐으면은 내려가서 이렇게 여기도 저희 한번 해봤고요. 들어간 다음에 단축키는 하나씩 더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 일단 주로 사용하게 될 게 ESC, 엔터, Shift 엔터 실행해주는 거, 그리고 A 누르면은 새 셀 추가해주는 건데, 이거는 뭐 사실 저희가 여기에다가 헬로우 친 다음에 Shift 엔터 치면 아래에 자동으로 추가를 해줘요. 이거는 지금은 굳이 필요 없고, 일단 여기 단축키가 있다 정도만 보신 다음에 필요하실 때마다 기억 안 나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D는 좀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이거 실행하고 났는데 얘 필요 없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DD 눌러줘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DD 치면 어떻게 될까요? DD가 쳐지겠죠. ESC 누르고 DD를 눌러야 된다. 얘 안 지워지는데요? 얘는 제일 위니까 셀이 하나 이상은 남아 있어야 되니까 얘는 안 지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좀 확대를 해볼게요. 저희가 사용하게 될 라이브러리 중에 판다스라는 녀석이 있어요. import pandas as pd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import 판다스라는 애를 불러올 건데, as가 알리아스 줄임말이에요. 이제 별칭인데, 판다스를 불러올 때 이름을 pd라는 이름으로 불러오겠습니다. 한 다음에 shift 엔터를 쳐볼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얘 불러오기만 하는 녀석이라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제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나요? 봤더니 예제 특별히 적어두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학습하게 될 시리즈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s라는 변수 안에다가 이제 판다스의 시리즈라는 걸 불러오겠다 이렇게 칠 건데, 지금 여기에서 보셔야 될 거는 이 코드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축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거 실행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s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pd 안에서 지금 저희가 pd를 불러온 거예요. 판다스 불러온 거 아닌가요? 판다스 불러온 거 맞는데 pd라는 pd라는 이름으로 불러온 거예요. pd 한 다음에 탭을 눌러요. 탭을 누르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이랑 메소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s만 친 다음에 탭을 눌러볼게요. 그럼 시리즈라는 녀석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1, 2만 적어 보신 다음에 Shift 엔터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까지만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단축키 보는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제가 여기 지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s라는 변수 안에다가 판다스 안에 있는 시리즈라는 걸 만들 건데,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근데 이거를 단축키를 쓰면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S 대문자 쳐준 다음에 탭을 눌러주면은 S로 시작하는 이제 판다스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을 이렇게 추려줘요. 그 중에서 시리즈 넣어준 다음에 괄호를 먼저 만들어줘도 돼요. 이렇게 괄호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서 또 단축키 Shift 말고 Shift 탭을 누르면은 이 안에 넣어줄 수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건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단축키 s라는 변수, 이건 변수입니다. 변수 이렇게 하셔도 돼요. pd 점 찍고 s 찍은 다음에 탭 누르면은 s로 시작하는 녀석들이 있고, 뭐 d로 시작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 있는데, 그러면은 d 한 다음에 탭 누르면 나오겠죠. 자, 일단은 시리즈 만들기로 했으니까 s 한 다음에 탭 치고 엔터 친 다음에 바로 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리즈라는 녀석을 생성하는 방법인데, 이 안에 넣어줘야 될 게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넣어줘야 되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괄호 안으로 들어가셔서 Shift 탭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 시리즈 안에는 데이터랑 인덱스랑 데이터 타입, 이름, 뭐 카피, 패스트 패스 이런 걸 넣어줄 수 있다. 이거 설명이 나와요. 시험 볼 때 이걸 다 적지는 않는데 주로 적게 되는 게 이제 데이터 인덱스, 뭐 이름 이 정도만 적게 되는데, 어쨌든 기억 안 날 때 이 안에 뭐 들어갔지 할 때 기억이 안 나면 뭘 눌러야 된다? 이제 Shift 탭을 눌러서 안에 있는 속성들을 확인을 해줘야 된다. 어쨌든 저는 지금 데이터만 한번 넘겨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거 이름 S로 해주세요. S. 지금 너무 기니까 Shift 엔터 치신 다음에 S까지 적어주시고 Shift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시리즈라는 녀석이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2분 정도만 드릴게요.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얘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따라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는 거를. 저희가 시험 볼 때 사용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다? 주피터 노트북인데 지금 그 환경을 저희가 다운로드를 했고 실행을 할 때 엔터 치지 말고 시프트 엔터를 쳐서 실행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한 줄씩 실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지워볼게요. DD 한 다음에 얘만 실행을 해주고 S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나요. 시리즈 판다스 안에 시리즈 안에 1, 2 이렇게 넣고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오류가 나는데 이게 왜 오류가 나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자 보면은 여기가 소문자로 돼 있죠. 여기 대문자로 바꿔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이 대문자 소문자를 가리기 때문에 여기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는 무조건 대문자로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S라는 녀석을 생성을 했어요. 변수를 딱 적어준 다음에 Shift 엔터를 쳐주면은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볼 수가 있죠. 0번째 칸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 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설명드릴 건데 일단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1분 뒤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은 이 부분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파이썬 같은 환경에서 원래 프린트라는 걸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오죠.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각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프로그램이라서 프린트를 안 해주고 그냥 얘만 딱 찍어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얘를 찍어준 이유는 제가 지금 1, 2라는 데이터를 넣어준 거거든요. 여기가 데이터열 그리고 여기가 번호예요. 번호가 왜 0에서 시작하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숫자가 1에서 시작하지 않고 0에서 시작해요. 0, 1, 2, 3, 4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해서 극단적인 건 아니고 여기에다가 제가 과일 이름을 넣어볼게요. 애플이 아니라 사과죠. 사과 참외 이렇게 하면은 좀 구분이 쉬우니까 이렇게 해주고 실행한 다음에 해서 다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0번째 칸에 이제 사과가 들어가 있는 거고 첫 번째 칸에 참외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칸에 포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금 S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려고 이렇게 넣어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가 이게 1, 2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더 직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 2개만 넣어볼게요. 포도 넣어주면은 지금 여기 시리즈가 생성이 됐는데 그 안에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을 해보고 싶잖아요. S를 찍고서 Shift 엔터 쳐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얘가 잘 생성이 됐는데 그 안에 데이터는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다 나오는 거죠. D타입은 이제 데이터 타입을 의미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Shift 엔터를 쳐서 한 줄씩 실행을 할 수가 있고 치고 났는데 여기 불필요하다 하면 이제 DD 눌러서 지워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지워졌다고 해서 방금 임포트 했던 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커널에서 뭐 리스타트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학습하는 단계니까 일단 이 정도만 해보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축키는 다시 필요하실 때마다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 이유가 시험이 90분 동안 진행되는데 14문제 풀 때 이제 단축키 모르셔가지고 이제 마우스로 이동하시다 보면은 속도가 느려져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습 코드가 있어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첫 번째 셀에 아래 코드를 입력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한번 쳐보시고 이거 한번 쳐보시고 이거 한번 쳐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이거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단축키 밑에 세 번째 이제 실습 주피터 노트북에서 코드 실행 부분입니다. 총 3가지 코드가 있는데 하나의 셀에서 다 실행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3가지 셀로 나눠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5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참고로 밑에 실행 결과도 제가 붙여 넣어뒀으니까 이 실행 결과처럼 동일하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안 나오면은 대부분이 철자가 틀렸다거나 뭐 스페이스가 틀렸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서 결과 잘 나오나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이런 괄호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중괄호죠. 종종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문법 중에 하나라서 여기를 이제 소괄호로 하면 안 나올 거예요. 자, 다들 하신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작성해보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프린트 적은 다음에 이것도 P 친 다음에 탭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 너무 많으니까 여기 나오긴 하는데 PR 친 다음에 하면 바로 나오죠. 여기에다가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Shift 엔터 치면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이 임포트 하는 거죠. 아까도 임포트 해보셨는데, 임포트 sys는 이제 시스템을 의미해요. 얘를 불러온 다음에 프린트를 해줄 건데 뭘 프린트 할 거냐면은 여기 F를 붙이죠. 이거는 이따도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 이거죠. 현재 파이썬 버전, 현재 파이썬 버전 sys 안에 있는 버전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은 현재 파이썬 버전이 출력이 된다. 이건 fstring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sys 안에 있는 녀석을 가지고 올 건데, 얘를 만약에 f를 안 붙이고 실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얘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f를 붙이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값이 치환이 되면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파이썬 버전으로 바꿔준다. fstring인데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볼 테니까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고, 쉬는 시간 10분 갖고 10시에 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 이거 실행했을 때 코드 나오는 것까지 봤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직 다 배우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실행하는 과정을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참고해야 될 부분이, 브라우저가 이제 시험 볼 때 구글 크롬 환경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글 크롬을 다운로드를 하셔야 돼요. 집에서 보실 때. 그런데 이제 학습하는 환경, 학습할 때는 이제 기본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만약에 크롬이 안 깔려 있다거나 기본 브라우저가 엣지로 설정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딱 실행하는 순간 크롬에서 안 켜지고 엣지에서 켜지거든요. 그럴 때는. 근데 엔진 자체는 똑같아서 학습하실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갈 때는 크롬에서 이제 에이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적어둔 게, 학습할 때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브라우저가. 어떤 브라우저도 상관없는데 뭐 오페라 쓰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오페라, 뭐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네이버에서 만든 웨일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브라우저 쓰던 코드 돌아가는 논리는 똑같기 때문에 학습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에이스 홈페이지 들어갈 때는 크롬으로 켜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후 이제 시험 주관사 이제 KT 감독관이 온라인으로 볼 때 크롬 브라우저 이제 확장 프로그램으로 보거든요. 이제 감독을 할 때. 그런데 이제 엣지로 보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반드시 크롬으로 하시고, 이제 학습할 때는 그냥 상관없다, 아무거나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위험 요소라고 적어놨는데, 다른 브라우저로 응시할 경우에는 이제 감독 시스템의 오작동 여부에 의해서 이제 부정행위로 처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크롬으로 하라고 했는데 권장하는 프로그램 안 쓰고 다른 걸로 할 이유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은 파이참이라는 걸 한번 환경을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 볼 때 쓰는 환경은 아니고, 이제 파이썬 학습하실 때 여러분들 방금 알려드린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주피터가 아니라 이제 파이참 같은 환경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험 볼 때는 이 환경 주피터에서 보게 되지만, 이제 다른 뭐 학습할 때 파이썬 기초 같은 걸 보게 될 때 파이참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도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거 한번 다운로드 눌러볼게요.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제가 연결되게 해놨거든요.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이 위쪽 상단에 파이참이라는 녀석이 다운로드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주고 나면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저는 아마 이 환경에는 파이참이 깔려 있을 거예요. 파이참. 깔려 있네요. 깔려 있는데 한번 더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파이참 설치를 시작합니다. 다음 누른 다음에, 저 이미 깔려 있는데 제거하고 다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필요 없는 거 다 지워주고, 자, 지금 제 거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한번 제거를 했고요. 다음 눌러주면은 이제 설치 위치 찾으라고 나오는데 기본 경로 해주고, 이거는 다 체크해주면 돼요. 뭐 체크하라고 체크박스 나오는데 다 체크해주고 다음 누른 다음에, 여기는 특별히 건들 거 없고 설치 눌러주면은 이제 파이참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이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고 나면은 검은 색깔 창화면이 나올 텐데,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것만 체크하시고
여기에다가 액세스 허용해준 다음에 보시면은 뭐 이런 설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없을 거예요. 여러분 뭐 강의장에서 하시면 있을 수도 있는데 집에서 하시면 기본적으로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얘네랑 연계돼 가지고 뭐 폰트 사이즈나 그런 거 불러 올래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필요 없으니까 제일 밑에 스킵 임포트라고 적혀 있죠.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런 화면 나오고 밑에 이제 막 열심히 다운로드 해주고 나왔는데 여기 지금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한국어로 바꿀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돈 에스크 어게인이라고 있어요. 다시는 물어보지 마라. 왜냐면은 개발은 한국어로 안 해요. 이 환경을 무조건 영어로 해야 되니까 이거 실수로 왼쪽 거 누르시면은 이거 한국어로 바뀌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은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다 영어를 쓰니까 강의할 때 뭐 이거 버튼 눌러보세요 하는데 그게 만약에 영어로 설명했는데 보시는 환경이 한국어로 돼 있으면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르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다시 물어보지 말라고 Don't ask again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로딩바 같은 거 나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 나오면 좀 대기를 하셔야 되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거 트라이얼은 닫아주셔도 되고 혹시 떠 있으면은 웰컴 투 파이참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뉴 스크립트, 뉴 노트북, 오픈 파일 뭐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쓰게 되는 게 이거 두 개예요. 두 개. 일단 가운데 있는 거 뉴 노트북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얘가 뭔가 열심히 로딩을 해주죠. 그리고 이건 닫으시면 안 됩니다. 웰컴 투 파이참. 이거는 다시 열 수는 있는데 여기가 좀 번거로워서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로딩바 나와 있죠? 지금 하단에 보게 되면은 업데이트 뭐 스켈레톤즈에서 뭔가 열심히 다운로드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환경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 모양 뭐랑 똑같아요? 주피터 노트북이랑 똑같이 생겼죠. 여기에서도 이제 실습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동일한 환경으로. 동일한 환경이라기보다는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보면은 하단에 뭔가 지금 로딩하던 게 사라진 게 보이죠? 여기에다가 똑같이 확대한 다음에 프린트 그리고 헬로우 월드 이렇게 친 다음에 Shift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시계 모양이 나온 다음에 이게 지금 실행 중인 거예요. 실행되면은 헬로 월드라고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줄을 실행하실 필요는 없고 주피터 노트북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파이참에서도.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쌍따옴표 안에다가 좀 확대해서 김수환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치고 실행해주면은 김수환이라고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방식은 주피터 노트북이랑 동일한 방식, 이게 대화형이라고 하거든요. 한 줄 치고 실행하고 한 줄 치고 실행하고. 이거 한 줄만 칠 수 있나요? 이거 여러 줄도 칠 수 있는데 아이고 눌러버렸다. K S H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은 어이구 마지막 줄만 실행해주네. 여기는 여러 줄 동시에 실행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 거만 띄워주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프린트 K 아이고 자꾸 습관돼 있어가지고 엔터를 눌러야 되죠. S 프린트 H 이렇게 하면 KSH 이렇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 셀이라는 거는 이제 대화형 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한 줄씩 실행을 해준다거나 뭐 길어봐야 두세 줄 뭐 많으면 10줄 실행해 줄 때도 있는데 이 다음에 보게 될 스크립트 형식으로 실행하는 게 있어요. 그거랑 다르게 어쨌든 파이참에서도 이렇게 대화형 스크립트 형식으로 실행을 해줄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여기는 그렇게 많이 실행 안 해보셔도 돼요. 여기는 주피터 노트북이랑 똑같은데 파이참에서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거 닫아주시고 나면은 이번에는 얘 말고 이 왼쪽에 스크립트 형식이라고 있어요. 뉴 스크립트. 얘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준비된 예제 코드가 있는데 컨트롤 A 누르시고 다 지워주세요. 다 지워주시고 지금 보면은 글씨가 너무 작죠? 글씨가 작을 때 폰트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러분들 화면에서 그냥 본인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위쪽 상단 보게 되면은 햄버거 바가 있어요. 메인 메뉴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누르시고 내려가다 보면은 이 톱니바퀴 모양의 세팅지라고 있죠? 이거 눌러보게 되면은 여기에 저는 자동으로 폰트라고 와 있는데 이거 안 돼 있는 분들은 위에다가 폰트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폰트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여기를 22픽셀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고 어플라이 적용을 해준 다음에 오케이 해주고 나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프린트 적으면 아까보다 커졌죠, 글씨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쪽 상단에 세팅즈, 메인 메뉴 누르고 세팅즈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검색창이 있어요. 여기다가 폰트를 검색하게 되면은 바로 안 나올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는데 내려가다 보면은 폰트라는 애가 있어요. 이 친구 딱 폰트 에디터 안에 에디터 안에 폰트네요. 에디터 안에 폰트라는 녀석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폰트 스타일은 건들지 마시고 사이즈만 22, 저는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게 24 사이즈 정도로 하겠습니다. 라인 에이스는 건들지 마세요. 얘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렇게 10 하게 되면은 이제 라인이랑 라인 사이 간격 조절해주는 애라서 얘는 기본으로 두시면 됩니다. 하고 어플라이 하고 오케이 해주게 되면은 아까보다 이제 크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컨트롤 A 한 다음에 지워가지고 다 지워주신 다음에 아마 이렇게 돼 있으셨을 거잖아요. 컨트롤 A에서 다 지워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프린트 하고 헬로 월드 한번 적어보세요. P 치면은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탭 누르셔도 되고 P 누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 완성 해주거든요, 요즘에. 이때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탭 눌러주면은 자동 완성된 그 문구를 그대로 출력을 해줘요. 출력해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줘요, 코드를. 이 상태에서 얘는 Shift 엔터가 아니라 Shift F10 눌러도 실행을 해줄 수가 있고, 이 위쪽 보시게 되면은 여기 런 버튼 있죠? 벌레 모양도 있고 여기 재생 버튼도 있는데 이거 재생 버튼을 딱 눌러주는 순간 자 여기 보면은 헬로 월드라고 출력이 되죠. 자 프린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헬로 월드 하나 만들어주고 프린트 예를 들어 한 코딩 이렇게 넣어주고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뭐 애플 하고 Shift F10 해서 실행해볼까요? 그러면은 헬로 월드 한 코딩 애플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다 설치하시고 나면은 설치 방법도 제가 작성을 해봤고 이것도 한번 해봤죠. 프린트 헬로 월드 적는 거.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아까 했던 건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금 대화형 스크립트가 아니라 한 줄로 실행을 해주는 거죠. 임포트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임포트 판다스를 가지고 올 건데 어디서 가지고 올 거다? PD에서 가지고 올 거다. 근데 얘는 봤더니 파이참에서는 이렇게 흐린 글씨로 너 이거 만들 거지 하고 물어보거든요. 이때 굳이 다 안 적고 탭 눌러주면은 끝까지 완성을 해줘요. 이거 회색으로 바뀐 이유는 뭔가요? 지금 안 쓰고 있어서.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S는 판다스 안에 있는 시리즈다. 한번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이 상태에서 S를 찍어볼게요. 아까 S 찍으면은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 나왔잖아요. 한번 실행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얘는 실행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실행해주는 게 아니라 출력해주려면 프린트 안에 넣어줘야 돼. 이렇게. 이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랑 차이. 자, 좀 가독성이랑 좀 보기 편하게 아까처럼 여기에다가 사과 포도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포도 넣고 아까는 어떻게 했다? 여기에다가 그냥 변수 이름만 딱 찍으면은 그 안에 있는 정보가 나왔어요. 실행을 해주면.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 환경에서는 프린트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넣어줘야 콘솔 창이라고 그러는데 콘솔 창에서 출력을 해준다. 그래서 이 관련된 예제를 이거 말고도 여기 밑에다가 추가를 해둘게요. 따로 나눠야겠다. 복제한 다음에 이거는 아까 해본 거 이거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놓고 실행해보셔도 돼요. 아까 이미 해봤으니까 재생 버튼 누르면은 아까랑 똑같이 나오죠?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한 줄씩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 실행하면 다 실행시켜버리죠. 한 번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거 아까도 해봤는데 아까는 이 변수만 딱 적으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dd 얘도 한 번에 붙여넣어서 실행은 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자 파이참에서는 이게 안 돼요. 여기에서는 Shift 딱 치는 순간 프린트 안에 안 넣었는데도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파이참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도 한 4분 정도 드릴 테니까 두 환경에서 비교하면서 한 번씩만 해보세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예제 코드로 제가 지금 임포트 판다스 이걸 굉장히 자주 하고 있는데 시험 보면은 첫 번째 문제가 거의 이게 나와요. 임포트를 해야 돼서. 그래서 해보는 것도 있고 아마 다른
파이썬 기초 강의 들으면 이게 후반부에 나와요. 이게 모듈이라고 해서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컨트롤 누르신 상태로 얘 누르면은 이 파일을 까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신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얘를 클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안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초는 아니에요. 판다스 사용하는 게. 그래서 이건 후반부에 나오는데 저희는 어쨌든 에이스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임포트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서 일단 한 번씩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운로드 했으니까 닫아주고, 이것도 실행을 해봤고, 뭐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고, 여기도 아까 해봤죠? 보면은 여기는 대화형 스크립트 형식으로 주피터 노트북이랑 동일하게 실행을 해줄 수가 있다. 근데 이거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주피터 노트북에서 하는 게 낫겠죠? 이 환경에 관해서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을 이용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다 보면은 파일이 지금 script.py라고 돼서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학습하고 나서 새로 파일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그대로 두고서 지금 계속 제가 지운 다음에 작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다가. 근데 이거 학습했어요. 근데 이거 그대로 둔 다음에 새로 만들어서 다른 곳에다가 작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말고 이 위쪽에 이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이 만들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데 우클릭을 하고 뉴 하신 다음에 파이썬 파일이라고 있어요. 이름은 상관없는데 뭐 연습 예제니까 이그잼 한 다음에 만들어주게 되면은 새로운 환경에서 또 하나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헬로우 하고 실행해주게 되면은 헬로우라고 하면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 파이참에서 실행을 할 때 이 친구 삭제하면은 실행이 안 돼요. 이 친구가 이제 파이썬 실행해주는 가상 환경이 들어가 있는 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상 환경이 들어가 있는데 삭제해버리면은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하나 연습한 다음에 또 파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 학습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그잼 1 만들어주고 이제 학습한 내용을 다 적은 다음에 그 다음 학습한 내용은 어디다가 적으면 될까요? 이그잼 2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따로따로 관리해 줄 수가 있겠죠. 여기는 뭐 주석을 배웠다, 여기는 뭐 입력하는 걸 배웠다, 그런 걸 할 때 관리해 줄 수가 있으니까 파일 하나씩 생성해 보시는 것도 한 번씩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것도 해봤고요. 자, 비교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이랑 파이참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해요.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 실험실이고, 이제 파이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공장이다. 이거는 좀 막연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실행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주피터 노트북은 셀 단위로 대화형으로 이제 실행을 해주는데, 파이참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 전체 단위로 실행을 해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봤던 주피터 노트북 형식으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파이참에서는 이 형태로 실행 안 하고 이 스크립트 형태로 .py 파일로 실행해 주기 때문에 전체 실행이 된다. 그래서 주요 용도가 다릅니다.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탐색, AI, 시각화 이런 데 쓰고요. 시각화랑 해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특화되어 있는 게, 원래는 이거 S 치면은 파이참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S만 딱 쳐도 내용이 나오죠. 시각화 해주는 게 이제 중점이 맞춰져 있는 툴이기 때문에. 파이참은 웹사이트 만들다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데 쓰고, 이제 복잡한 로직 같은 거 구현할 때 파이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은 이제 확장자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만들었을 때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이제 대화형, 이 친구 .py로 끝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신 이런 형태가 이제 나뉘어 있는데, 주피터 노트북은 얘 사용할 수 있고 파이참은 얘 사용할 수 있는데, 파이참은 얘까지도 사용은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겠지만 최대 장점은 중간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게 주피터 노트북. 파이참 같은 경우에는 디버깅이랑 자동 완성이 이제 강력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다가 P 딱 치면은 다 나오죠. 그리고 풀인 하면은 이렇게 자동 완성도 요즘에 해주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디버깅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S는 민수한, S는 한 코딩, if S는 한 코딩. 이거는 다음에 배우게 될 건데, 여기에다가 print S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면은, 원래는 이렇게 다 실행돼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만 나오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름에 지금 김수환이 들어가 있는데 세 번째 줄에서 한 코딩으로 바꿔줘요. 만약에 S가 한 코딩이면은 S의 값을 출력해줘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를 김수환으로 바꿔볼게요.
바꾼 다음에 실행해주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면은 이 if라는 게 만약에라는 뜻인데 이게 조건문인데 s가 김수한이면은 실행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세 번째 줄에서 한 코딩으로 바꿨죠. 그런데 이거를 한 줄씩 실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실 돼요.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대화형 스크립트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 셀이랑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건 다음에 이 친구 말고 벌레 모양이 있어요.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실행하는 순간 여기에서 멈춰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S라는 애 안에는 김수환이 들어가 있다. 근데 제가 한 줄을 넘겨볼게요. 넘기게 되면은 한 코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씩 실행하려고 하면은 한 줄씩 실행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디버깅이라고 해요. 코드가 굉장히 길어졌을 때 이제 문제 같은 거 발견하고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디버깅인데 굉장히 강력하다. 파이참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얘는 시험 때 안 쓰니까 나중에 이제 파이썬으로 진짜 개발을 해야 된다. 뭐 AI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웹 앱 개발할 때는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메인으로는 주피터 노트북을 쓰시는 게 좋겠죠. 시험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에이스 시험 준비할 때는 주피터 노트북을 써야 되고 왜냐면 시험장이랑 동일한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을 쓰시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오류 같은 거 잡아낼 때 그때는 파이참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파이참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저도 파이참 메인으로 쓰고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개발 환경은 구성을 해봤고 집에 가서도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자, 다시 넘어가서 이제 섹션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기초 문법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처음에 학습하는 동안에 주피터에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피터로 하셔도 되고 제가 파이참도 알려드렸으니까 저 파이참에서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파이참에서도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차이가 있다고 했죠. 제가 기본적으로는 이 코드들을 파이참 기준으로 만들어 놨어요. 원래는 이제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출력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얘를 복사를 해서 파이참에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얘 출력되죠? 근데 파이참에서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근데 이 친구를 지워볼게요. 지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넣고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얘를 프린트로 감싸도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은 주피터 노트북은 둘 다 돼요. 프린트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출력이 되는데 뭐 저는 파이참에서 좀 실습해보고 싶습니다. 얘는 실행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 시각화를 안 해주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앞에다가 뭐 적어줘야 돼요? 프린트라고 적고 얘를 괄호 안에다 감싸줘야 돼요. 그러면은 괄호 안에 있는 애를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섹션 2번 들어가 볼게요. 섹션 2번이 결국에 뭐냐면은 파이썬 기초를 배우는 단계고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보면 출력, 주석, 자료형, 연산, 계산하는 거죠. 조건문, 반복문,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함수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아까 추천드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보시지 마시고 이런 거 필요하니까 정리를 해뒀구나 한다. 이걸 먼저 보신 다음에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시험 준비하실 때는.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다 파이썬 기초 문법입니다. 자, 출력문과 주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문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처리한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창구라고 돼 있고 이건 많이 해봤으니까 굳이 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실제로 시험 볼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뭐 작성하세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샵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적어 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복사를 하는데 이거 파이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은 그 줄을 그대로 복사를 해주거든요. 자, 일단 주석 처리 안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총 몇 개 나올까요? 몇 줄 나올까요? 이렇게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5줄 나오겠죠? 5줄 적었으니까. 제가 얘를 중간에 앞에다가 샵을 하나 붙여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 샵이라는 게 주석을 의미하는데 얘는 실행을 안 시키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메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뭔가 메모하는 역할.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몇 줄 나올까요? 4줄 나오겠죠? 지금 5줄 중에서 한 줄 주석 처리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주석 처리하고 얘도 주석 처리하고 얘도 주석 처리하면은 한 줄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전체 줄을 주석 처리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름, 나이, 주소를 제가 적어놨죠?
이건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는 따로 제가 챕터를 안 나눈 이유가 변수 설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려고 이렇게 뒀고요. 이름에다가 파이썬, 네임이라는 변수엔 파이썬, 나이에다가 지금 예제랑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나이 같은 게. 똑같구나. 어드레스, 주소에는 대전이라고 적어준 다음에 뭐 이거 되게 직관적이어서 모르지는 않겠지만 이 변수를 뭐 이런 식으로 막 어렵게 적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적지는 않겠지만 이제 협업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5명이서 협업을 하는데 변수를 A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B라는 사람이 봤을 때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그때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얘는 이름이다. 얘는 나이다. 얘는 주소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면은 출력을 안 했으니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네임. 이거 굉장히 좋죠? 파이썬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린트 네임 하고 딱 쳤더니 에이지 만들어주죠? 어드레스도 만들어주죠? 실행해주고 나면은 각각의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뒤에는 출력이 안 되네요. 주석 처리했으니까. 자, 얘네를 주석 처리를 안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오류가 발생하죠. 왜냐면 이런 문법은 없거든요. 파이썬에. 그래서 이 주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명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 바로 실습은 안 하고 여기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여기에서 실행할 때 F를 앞에다가 붙여서 실행해 준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F스트링이라고 해요.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름에다가 파이썬이라고 지정을 해준 다음에 프린트하고 출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안녕하세요 네임 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중간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파이썬님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게 되면은 그 사이를 한 칸씩 띄워줘요. 뭐 이게 뭐 그렇게 보기 불편한 건 아니지만 이걸 굳이 띄울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 이걸 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해줄 수 있는 게 얘네를 한 줄로 합친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변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얘가 변수잖아요. 네임이라는 변수를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싶은데 중괄호에 감싸서 네임 이렇게 넣어주면은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F스트링이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대로 나와요. 그냥 중괄호가. 왜냐면은 제가 F를 안 붙였거든요. 앞에다가. F 붙이면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F를 딱 붙이는 순간 여기가 색깔이 바뀌죠. 보면은. 이렇게. 이 변수를 이 안에다가 넣어서 출력을 해주겠다. 치환해서 출력해주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실행해볼게요. 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대로 출력되고, F를 넣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파이썬님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겠죠.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시험 볼 때 뭐 예를 들어 뭐 출력하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일일이 구분하는 게 좀 번거롭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네임 넣어주고 그러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합쳐서 출력을 해줄 때는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문자열을 만들어준 다음에 저희가 문자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걸 문자열이라고 해요. 이렇게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A 이거는 문자예요. AA 이거는 문자열이에요. 문자가 모인 열이잖아요. 그럼 두 개 있으면 문자열일까요? 문자일까요?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하나면은 문자고 두 개면 문자열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웬만해서 쓰고 있는 건 다 문자열이죠. 이거는. 자, 그래서 다시 문자열 중간에다가 이제 변수를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데 반드시 앞에다가 F를 붙여야지. F를 붙이지 않고 실행해주게 되면은 그냥 중괄호 그냥 그대로 출력해주는 거죠. 여기가 이제 F스트링. 그리고 여기에도 적어놨죠. 그리고 주석 처리하는 방법 중에 여러 줄 주석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주석하는 방법은 이제 파이썬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네임은 뭐 파이썬 이렇게 적었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샵을 직접 적으셔도 되는데 앞으로 가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는 컨트롤 한 다음에 시프트 오른쪽 엔터 밑에 있는 시프트의 왼쪽에 슬래시를 눌러주면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환경에서도 지워볼게요. 지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헬로우 치고서 컨트롤 누르고 방금 말씀드렸던 시프트가 두 개 있어요. 왼쪽이랑 오른쪽에. 근데 오른쪽에 있는 시프트예요. 엔터 밑에 있는 시프트의 왼쪽에 있는 슬래시 있죠. 이 슬래시 이 모양 컨트롤이랑 그 슬래시를 같이 눌러주게 되면은 주석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주석 처리할 일이 있어요. 본인이 시험 보다가 변수를 만들었는데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헬로라는 변수를 만들 일은 없겠지만 여기에다가 헬로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에다가 얘는 안녕이라는 변수다.
여기 적어주고 싶은데, 참고로 이 상태에서 안녕 적고서 주석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 다 주석 처리가 되겠죠. 이때는 샵 붙여서 주석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위에다가 적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뭔가 메모를 남기고 싶을 때, 그때는 이렇게 샵 누르지 않고 컨트롤 슬래시 눌러서 여기다가 뭔가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주석 처리하는 방법. 두 번째 주석 처리하는 방법이 쌍따옴표 3개를 이용해서 그 사이에다가 주석을 넣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작성일자, 오늘 날짜 적어볼까요? 2026년 3월 21일, 그리고 작성자, 안코딩, 그리고 내용 AI 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실행하게 되면은 오류 발생 안 하죠. 근데 얘네 지워볼게요. 이런 코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된다. 그래서 뭐 이거는 취향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주석 처리하는 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웬만하면 실무에서 여러 줄 주석 처리할 때는 쌍따옴표 3개에다가 넣어주고, 이거는 이제 파이썬 문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프린트 헬로 하면 실행했을 때 뭐가 나온다? 아무것도 안 나온다. 나오면 안 되는데? 얘는 그냥 문자로 인식을 한 것 같네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주석 처리 이렇게 해주는데, 에이스 시험 볼 때는 이 주석 처리를 웬만하면 쓰세요. 여러 줄 주석 처리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주석 처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지금 8점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주석 처리 한번 해보시고, 이 방법 말고 이렇게 또 주석 처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주피터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 주석 처리는 지금 안 먹는 것 같으니까 지워준 다음에 방금 알려드렸던 이 방법 있죠? 이 방법 이용해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임도 하나 만들어 보시고, 한 코드 하고 여기에다가 뭐 이름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에이지도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3개 지금 제가 어드레스까지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한번 해보세요. 나이 한 다음에 이거 출력하려고 하면은 주피터에서는 어떻게 출력하는데요? 네임, 에이지 하면은 각각 값을 출력을 해줄 수가 있죠. 변수를 선언을 한 거예요.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변수에다가 지금 다음에 배울 건데 지금 문자열도 넣어봤고 정수도 넣어봤고 숫자라는 거죠. 정수도 넣어봤고 주석 처리도 한번 해봤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지금 노션에다가 적어뒀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5번째 줄까지. 이거는 파이참 아니신 분들은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시다가 실제로 정답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궁금할 때 제가 여기에다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0번째 섹션의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은 연습 문제긴 한데 예제죠. 이제 샘플 문항이긴 한데 그거에 대한 정답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뭔지 아시잖아요. 이제 주석 처리해 놓은 거잖아요. 1번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2번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3번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주석 처리를 한 건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 좋게 얘네 뭐 분포 확인하는 거고 빈값을 확인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 줄 주석 처리를 하거든요. 이제 여러 줄 주석 처리할 때도 이제 그 에이스 시험 볼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쌍따옴표 3개로 주석 처리하는 경우는 뭐 아예 없기 때문에 참고하실 때 이걸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주석 써놓는구나. 그리고 주석이라는 건 이제 본인이 보기 좋게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에요. 굳이 작성 안 해도 이거 코드 알아요 하시는 분들은 작성 안 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1번으로 2-1번이죠. 넘어가서 실행 한번 해보시고 44분 되면은 자료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이라는 거는 자료의 형태를 의미해요. 말 그대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만들 때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도 들어가는 값에 따라 자동으로 값이 정해집니다. 타입이 정해진다는 거. 자동으로 타입이 정해집니다. 얘를 동적 타이밍 언어라고 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다른 언어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 이건 자바예요. 자바에서 실행해 줄 때 자바는 코드가 굉장히 길죠.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게 얘네는 자동으로 만들어 준 거고, 이건 주석입니다. 이거는 파이썬이랑 다르죠. 파이썬은 샵 붙여야 되는데 얘는 이제 그 슬래시를 2개를 붙여준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저희가 아까 파이썬에서 이름을 만들어 줄 때는 네임에다가 뭐 한코딩 이런 식으로 넣어줬는데, 얘 지금 봤더니 빨간 줄이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왜 지금 이름 만들었는데
타입 같은 거 지정 안 해주냐, 얘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트링이라고 얘는 문자열이다 하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에 아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었는데 빨간 줄 나오죠. 얘도 앞에다가 얘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인티저야 앞을 딴, 인티저가 정수인데 앞을 딴 인트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 문자다 하면은 문자는 뭐라고 할까요? 문자는 C라고 하겠습니다. C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그 타입에 맞게 값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인트라고 지정했는데 여기에다가 자바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빨간 줄이 그어져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리퀘어드 지금 필요 요구하고 있는 게 인트 형태인데, 인트 형태잖아요. 인트 형태인데 너 제공하고 있는 게 지금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적 할당 언어라고 해요. 한번 정해지면 못 바꿔요, 타입을.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동적 할당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작성을 해보셨겠지만 앞에 여기에다가 타입 안 정해주잖아요. 제가 여기에다가 네임은 한 코딩 이렇게 적어주고 네임을 3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30으로 바꾼 다음에 프린트해서 네임을 출력하게 되면은 자바는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원래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30이 출력이 되죠. 동적 할당 언어이기 때문에 넣는 순간 얘 문자열이네, 여기 넣는 순간 얘 지금 숫자로 바뀌었네 해가지고 그냥 숫자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적 할당 언어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타입 자체는 존재를 해요. 타입 자체는 존재를 해서 인트라는 게 있고요. 얘는 정수. 실수는 이제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이제 실수라고 하잖아요. 풀로. 그리고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str, 이거 스트링 줄임말. 얘는 표현해줄 때 따옴표 혹은 쌍따옴표로 표현을 해주는데, 다른 언어는 대부분이 쌍따옴표가 문자열이고 호따옴표가 문자예요. 하나만 적어줄 때. 자바 보여드릴 때 그랬다. 그래서 문자열 같은 경우에 파이썬 표현해주는 방법이 방금도 적을 때 이렇게 적어줬잖아요. 뭐 한 코드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파이썬은 이게 돼요. 이렇게 적는 게. 이렇게 호따옴표로 적어도 돼요.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이 시작을 쌍따옴표로 했어요. 끝을 호따옴표로 하면 에러가 난다. 맞춰줘야 되고, 호따옴표로 하면은 호따옴표로 끝내줘야겠죠? 양쪽 일치만 시켜주면 되는데 이건 관례적으로 웬만하면 쌍따옴표를 써요. 왜냐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파이썬 개발하는 사람이 파이썬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자바만 하는 사람이 자바만 하는 게 아니라서, 기존에 자바 개발하시던 분들이 개발할 때는 다 쌍따옴표로 감싸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팀 활동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여러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팀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관례적으로 그냥 원래 다른 언어에서 쌍따옴표 쓰니까 파이썬에서도 쌍따옴표 쓰자 해서 웬만하면은 쌍따옴표를 써요. 근데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호따옴표를 써도. 문자열은 이렇게 생성하는 게 이제 문자열이 되는 거고요. 불리언이라는 게 있어요. 불리언이라는 거는 거짓말 그리고 혹은 참, 진실과 거짓 두 가지 값만 가질 수 있는, true, false만 나타낼 수 있는 값을 불린이라고 합니다. 얘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보통 변수명 선언할 때 불이라고 많이 해요. 불리언 앞자를 따서. 얘는 true 하고 프린트해서 이제 불을 넣어주게 되면은 true라고 출력이 되고, 또 false 넣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 출력할 때는 false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타입 자체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여기 타입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불이라고 넣게 되면은 얘는 프린트를 해줘야죠. 불의 타입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하면은 얘는 불이라고 나오죠.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한 코딩이라고 치면은 얘는 타입이 뭐라고 나올까요? str이라고 나오겠죠. 아까 문자열이라고 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str이라고 나오고, 얘를 30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얘는 정수니까 인티저라고 나오겠죠. int. 그리고 뭐 3.14, 얘는 플롯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들어가는 순간 그 타입에 맞게 이제 할당을 해준다. 이게 동적 할당 언어다. 그런 내용이고요. 예제를 보게 되면은 주피터 노트북에 세 셀의 아래 코드를 입력하고 Shift 엔터로 실행을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한 줄씩 해보셔도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묶음으로 한번 지정을 한 다음에 한번 붙여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실습하실 때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적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보고 네임 한번 출력해보고 에이지 한번 출력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50분이니까 일단 10분 휴식하고서 11시 되면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죠. 저희가 쉬는 시간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멈췄는데 여기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거 변수 선언해 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셀 하나하나 실행해서 결과값을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 붙여넣기 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배우시는 단계이니까 여기 주석도 꼭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실제 이렇게 띄어쓰기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좀 보기 편하게 띄어쓰기를 좀 여러 개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은 한 칸만 띄우시면 됩니다. 적으실 때 이렇게 띄우시고 여기도 한 칸만 띄우시고 여기도 이렇게 띄우신 다음에 실행하면은 이 안에 이제 값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name, age, haste, 그 다음에 is instructor 해주면은 true라고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출력을 해줄 수가 있다. 이제 기본 출력 방식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그리고 뭐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없어도 된다고 했죠. 기본 출력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얘를 문자열로 감싼 다음에 출력을 해도 출력이 된다. 다만 보면은 지금 출력 방식이 좀 달라요. 얘는 이런 식으로 출력돼요. 따옴표가 붙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데이터 타입 확인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는 제가 데이터 타입 확인할 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문 안에다가 넣어줬는데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타입이 나오겠죠. 인트라고. 지금은 프린트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피터에서 지금 실습을 하고 계시니까 손으로 적으실 때 굳이 프린트문 안 적으셔도 나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처음 하시는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프린트문 그리고 뭐 문자열 출력하고 타입 확인하는 거는 계속 할 거니까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출력할 때 지금 보면은 name, age, haste 있는데 name, age만 f스트링으로 한번 출력해 볼게요. 프린트 한 다음에 f 안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f스트링 쓸 때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넘겨줘요. 이 안에다가 f스트링 안에 name이랑 지금 age를 넣어줄 수가 있고, 구분하기 쉽게 이름 하고 슬래시 한 다음에 나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행했을 때 이렇게 보기 좋게 이름은 파이썬이고 나이는 25살입니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만 봤을 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얘는 띄어쓰기를 했는데 얘는 안 띄어진 이유가, 제가 안 띄워놨어.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러면은 적절하게 포맷을 맞춰서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이렇게 탭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노션을 볼 때. 근데 뭐 마우스로 하셔도 되는데 컨트롤 탭 하면은 다음 탭으로 넘어가거든요. 컨트롤 탭 누르시면은, 컨트롤 시프트 탭 하면은 뒤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 연습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다음 출력 결과가 나오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단 점수는 스코어라는 변수 안에 100을 지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를 이제 뭘로 해줘야겠어요? f스트링 이용해서 변수로 넣어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1분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Shift 엔터를 딱 쳤을 때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거를 저장을 해준 다음에 새로 파일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얘를 저장을 해준 다음에 여기 보면은 파일에 new 해서 파이썬 파일이라고 있죠. 아이고, 파이썬 파일을 만들면 안 되죠. 노트북을 만들어야 되죠. 이런 다음에 노트북 해주면은 새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진행을 하셔도 되고, 학습하는 동안에 굳이 저장이 필요 없다. 예를 들면 강의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본인 환경이 아니니까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좀 너무 많이 쌓이면은 그냥 DB에서 다 지우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스코어 지금 선언을 하라고 했으니까 스코어 100이었나요? 스코어 100이죠? 네, 여기 100 선언을 해준 다음에 엔터 쳐주고, 지금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은 출력 결과 나의 올해 목표 점수는 100점입니다. 이렇게 출력해주는 거니까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F로 미리 감싸두면 좋다고 했죠? 출력 결과 나의 올해의 목표는 100점입니다. 나와야 되는데 변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 F스트링을 이용해서 0입니다. 하고, 아이고, F15를 누를 뻔했네요. Shift 엔터를 딱 쳐주면은 나의 올해의 목표는 100점입니다. 나의 올해 목표는 목표 점수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F스트링을 이용해서 맞춰줄까요? 출력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닫아줄게요. 지금 파이썬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직접 뭔가 적는 건 아니고 맞히는 문제예요. 퀴즈 2번 다음 변수들의 자료형은 무엇일까요? 했을 때 얘네 선언한 다음에 타입을 한 번씩 쳐보셔도 되는데 일단 결과만 말씀드리자면은 얘는 뭐예요? 지금 소수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타입 치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얘는 뭐가 나올까요? 소수점 들어가 있으니까 플롯 실수. 기억이 안 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위쪽에서 보시면 돼요. 소수점 들어가 있는 건 플롯. 자, 그리고 2번 B는 3.14라고 돼 있어요. 아이고 잘못 설명드렸네요. 얘는 뭐라고 나올까요? 찍으면은 잘못 말씀드렸어요. 얘는 문자열이죠. 얘는 쌍따옴표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라도 쌍따옴표로 감싸져 있으면 문자열이다. 얘는 문자열 STR이라고 나오고 얘는 3.14니까 얘는 실수. 그리고 얘는 100이니까 얘는 정수라서 인티저의 앞을 따서 인트라고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얘는 사실관계에 대한 값이 나와요. 사실관계의 값을 담고 있는 건 이제 불리언이라는 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0이 5보다 크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니까 얘는 true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true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자료형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얘는 불리언이라고 나온다. 그래서 얘 그대로 한번 선언해 본 다음에 보겠습니다. A는 3.14인데 문자열에 감싸져 있는, 그리고 B는 그냥 3.14, C는 제가 뭐라고 해놨죠? 100이죠. C는 100, 그리고 D는 10은 5보다 크다. 10은 5보다 크다.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한 다음에 타입 A 치면은 얘는 str이죠. 문자열이기 때문에. 타입 B 얘는 플롯 실수다. 타입 C 해주게 되면은 얘는 정수. 그리고 타입 D 해주게 되면은 얘는 불이라고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지금 문자열로 감싸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숫자만 보고 실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무조건 문자열입니다. 안에 무슨 값이 들어오건 간에. 다른 예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D2에다가 true 이렇게 넣게 되면은 자 밑에 내려가서 여기에다가 타입 2를 넣게 되면은 얘는 뭐가 출력될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str이 출력되겠죠. 그러니까 true라고 넣었어도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얘는 문자열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부분도 선언해 보신 다음에 한번 타입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세요. 다음은 이제 2-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이번엔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기초문법 연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연산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산술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게 곱하기예요. 이거 아스타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종종 이제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10이랑 5를 곱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다가 아스타리스크를 넣어서 곱해줘야 되거든요. 10이랑 잘못 넣었다. 10이랑 왜 이러지 자꾸? 10이랑 5랑 곱해주면은 50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여기다가 x를 넣으시거든요. 근데 x 넣게 되면은 얘는 이제 변수 선언할 때 저희가 넣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x는 10 한 다음에 x 출력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0이 출력되는 알파벳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게 보통 x를 많이 쓰잖아요. 저희가 학습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법 없는데 왜 이렇게 적냐, 좀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곱하기, 이게 나누기. 얘는 못 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을 5로 나누면은 몫이 몇이죠? 20이죠? 이렇게 몫을 구할 수도 있고 나머지 구하는 것도 있어요. 나머지 구하는 거는 퍼센트를 이용합니다. 100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나오겠죠?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100을 만약에 3으로 나누게 되면은
3으로 나누게 되면 99니까 나머지가 1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이랑 더하기 이제 못 구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구하는 거, 얘는 거듭 제곱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쓰게 될 게 여기까지고, 거듭 제곱은 저는 시험에 나온 거 못 봤는데, 어쨌든 산술 연산자는 이런 애들이 있고, 비교 연산자는 말 그대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다 지워볼게요. 비교해주는 거 아까도 해봤는데 10이 5보다 크다, 얘는 사실이잖아요. 10이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사실이겠죠. 이것도 true가 나올 거고, 10이 5보다 작다, 이건 false. 그리고 이거는 뭐가 나올까?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보셨을 때 이거 처음 보실 텐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얘는 뭐예요? 10은 5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쓰냐면은 저희가 변수 선언할 때 쓰죠. 이건 대입연산자라고 그러는데, 프로그래밍에서 값을 비교할 때는 어떻게 적어줘야 되냐면은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10은 5랑 같다, 이렇게 적어주면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10은 5랑 같다 이 뜻이고, 얘는 무슨 뜻이에요? A는 5랑 같다가 아니라 A 안에다가 5를 넣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10은 10이랑 같다, 이거 뭐 나올까요? 10은 10이랑 같다? true가 나오겠죠? 근데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여주게 되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10은 10이랑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같지 않다. 얘는 출력해주게 되면은 false가 출력이 되겠죠. 이게 이제 논리연산자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얘도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A에다가 5를 넣어주고 B에다가 10을 넣어줄게요. C에다가 5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실행 한번 해주고, A는 B랑 같다, 이건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얘는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A는 B랑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false가 나오겠죠. 그리고 A는 C랑 같지 않다, 얘는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얘도 false가 나오겠죠. 왜냐면은 A랑 C랑 지금 둘 다 5거든요. 여기까지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이고, 얘 한 줄씩 나오죠. 그리고 이거 실행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거 붙여놓고, 얘도 false죠. 그러면 반대로 A는 C랑 같습니다. 얘는 true가 나오겠죠. 사실이니까. 이렇게 비교해주는 게 이제 비교 연산자고, 아이고, 논리 연산자라고 했죠 아까? 이 비교 연산자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얘는 같다, 얘는 같지 않다, 얘는 저희 수학할 때도 배웠으니까 크다, 왼쪽 기준으로 왼쪽이 크다, 왼쪽이 작다, 왼쪽이 크거나 같다. 그래서 값은 항상 뭐가 나온다? 불리한 형태로만 나온다. 이제 나중에 if문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거기에 조건으로 넣어줄 때 이런 걸 넣어줘요. 그 조건에 부합하면은 이제 코드를 실행해주고, 부합하지 않으면 코드를 실행을 안 해주고. 그리고 논리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논리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and, or, not이라고 했는데, 여러 조건을 결합해서 실행을 해주게 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and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and는 그리고라는 의미죠. true and true 하면은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 and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 둘 다 true야 true가 나와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true 나오죠? true and false 하면은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false가 나와요. 자, 일단 한번 실행해 보고, true and false and true 이렇게 하면은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false가 나오죠. 하나라도 false면 얘는 false가 나와요. 얘가 이제 논리연산자 and. 그리고 or라는 게 있어요. or는 둘 중 하나만 true면은 true가 되는 거예요. or, false 이렇게 하면은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true가 나오겠죠. true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true and true 하면 뭐가 나올까요? 얘는 둘 다 true니까 맞으니까 true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or 연산자, and 연산자, or 연산자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따 예제로도 볼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not이라는 게 있어요. not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주는 애예요. not true 하면은 얘는 false가 나와요. not false 하면은 true가 나오겠죠. 얘를 not 한 다음에 10이 5보다 크다, 이거는 뭐가 나올까요? 이게 원래 true잖아요. true를 뒤집어주니까 false가 나온다. not은 이제 불리언의 형태를 뒤집어주는 녀석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복합대입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 실습할 때도 해볼 건데, 저희가 값을 더해주고 싶을 때 자기 자신한테 값을 더하는 일이 있어요. A는 10인데 A는 10이에요. A의 값을 5를 늘려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A의 원래 있는 값에다가 5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A 실행하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15가 나오겠죠?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A는 10이에요. A한테 자기 자신한테 5를 더해서 출력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15가 나오겠죠? 자, A에다가 이번에는 A 곱하기 2를 해줄게요.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A가 지금 15였으니까 A에 지금 15가 들어가 있는데 이 A라는 변수 안에다가 자기 자신 15를 곱해가지고 2를 곱해서 다시 자기 자신한테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30이 출력되겠죠. 근데 이렇게 적어보니까 이 코드가 중복이 되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중복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해주는 게 이제 복합대입 연산자. 다시 A는 5라고 있을 때 아까는 이렇게 적어줬단 말이에요. 10을 더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안 하고 앞에다가 플러스는 10 해주게 되면은 자기 자신한테 10을 더해줘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A는 A 플러스 10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이게 번거롭잖아요. A를 한 번 더 적어줘야 되니까 앞에다가 붙이고 얘를 지워버려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A가 15거든요. A 빼기 는 1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뭐 나올까요? 5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5 상태에서 A 곱하기 는 2 해볼게요. 이거 뭐 나올까요? 10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복합대입 연산자. 이게 헷갈리시면은 이렇게 적으셔도 되거든요. 2를 곱해볼게요. A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를 곱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A 곱하기는 2 하면은 4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복합대입 연산자다. 이런 식으로. 얘는 빼주는 거고 얘는 곱해주는 거고 얘는 나눠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변수의 값을 계산해서 다시 저장하는 역할을 해준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건 되게 간단한 예제인데 A랑 B에 각각 7이랑 3을 넣어준 다음에 산술 연산자 이용해보고 비교 연산자 이용해서 값을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도 해보고 논리 연산자 2개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총 지금 한 10줄 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주석은 안 적으셔도 되고요. 이 결과만 한 번씩 확인을 해보세요. A랑 B 선언한 다음에 한 줄씩 Shift 엔터 치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좀 기니까 7분 정도 드릴게요. 천천히 해보시고 좀 더 빨리 끝나면 빨리 진행해보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예제니까 몇 개만 한번 보면은 이것도 한번 지우고서 자, A는 73이네요. 73이니까 7, B는 3 선언해준 다음에 A 플러스 B 그리고 A 뭐 빼기 B 그 다음에 A 곱하기 B A 곱하기 곱하기는 얘는 거듭제곱이라서 이런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나누기를 2번 해주게 되면은 얘는 몫을 구해준다. 뭐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비교연산 있는데 비교연산까지만 해볼게요. 비교연산 A는 B보다 크다. 얘는 true. 근데 A가 B보다 작습니다. 얘는 false.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다도 있네요. A는 B랑 같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출력이 된다. 다만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제에는 들어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쇼핑몰 정산 프로그램이에요. 구매 금액에 따른 할인과 최종 결제 금액을 계산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옆에 주석도 붙어있고 그런데 주석 굳이 다 적으시지 마시고 제가 먼저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아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끄면 안 됩니다. 끄면은 프로그램 실행이 안 돼요. 자, 다시 넘어가서 지워주고 여기에서 아이템 프라이스 예제에 있는 거 그대로 적는 겁니다. 프라이스는 45,000원이에요. 45,000원. 그리고 뭐 직관적이라서 안 적어도 상관없는데 상품 가격이라고 보네요. 상품 가격. 아이고 실행해버렸네. 카운트는 3. 그 다음이 디스카운트 이제 할인율이겠죠.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율은 0.1%. 주소도 적어줄게요. 구매 수량이고 이 친구는 할인율이라고 할게요. 10%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할인율이라고 적겠습니다. 적어주고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토탈 비포 구매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전 토탈 금액이 얼마냐 했을 때 아이템 이것도 자동 완성 됩니다. 참고로 너무 길잖아요. I 치는 순간 저희가 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이템 프라이스 나오죠.
엔터 쳐주면 나오고, 여기에다가 카운트 해주고 한 줄씩 실행해볼까요?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어마운트를 빼먹었네. 그 다음에 토탈 before 디스카운트 곱하기 디스카운트 레이트 해주면은 디스카운트 어마운트도 생기고, 파이널 프라이스 최종 가격이라는 거죠. 최종 가격은 토탈 프라이스, 원래 할인 받기 전 전체 금액에서 할인받은 금액이죠. 어마운트를 빼주게 되면은 이게 최종 주문 금액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F 스트링 쓰셔도 되는데 전 그냥 결과만 한번 보겠습니다. 토탈 비포어 디스카운트 이게 출력해주게 되면은 135,000원이에요. 그 중에서 할인된 금액 디스카운트 어마운트를 보게 되면은 13,500원. 왜냐면은 10% 할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 금액은 얼마냐? 파이널 프라이스를 출력을 했을 때 이제 빼준 금액 121,500원이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술 연산에 대한 변수를 선언하고 계산까지 해보고 출력까지 해보는 예제입니다. 여기도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시고, 계속 같은 거 반복이니까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도 똑같은데 여기도 산술연산자예요. 그 다음은 고양이에게 간식 배분하기. 간단한 예제인데 고양이 자바와 바미에게 간식을 똑같이 나눠주기 위한 연산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고양이 이름이에요. 토탈 트리트, 이제 먹이의 개수가 15개 있는데 고양이는 2마리 있다. 그래서 몇 개씩 나눠줄 거냐 해가지고 목을 구하는 거죠. 이거는 목을 구하고 이제 나머지 개수가 몇 개인지, 이거는 뭐 지금 손으로 직접 적어 보셔도 되는데 이제 산술연산자 반복이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신 다음에 결과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지워주고 붙여 넣고 실행했을 때 고양이 한 마리가 7개씩 먹고 1개가 남았습니다. 이거 출력되는 것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해가 가셔야 돼요. 보셨을 때 이해가 안 되셨을 때는 한번 손으로 적어 보시고, 굳이 안 적어도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붙여 넣으신 다음에 결과만 보시면 됩니다. 얘는 못 구하는 거, 이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구하는 거, 그리고 F 스트링을 이용해서 지금 변수를 넣어서 출력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알아둬야 돼요. 보시면은 예제 3번이 자격증 합격 조건 검사라고 돼 있어요. 에이스 시험 합격 기준을 검사하는 로직입니다. 점수는 80점 이상이어야 되고 꽈락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언되어 있는 변수를 보게 되면은 스코어에는 85점이라고 들어가 있고, 취득한 점수겠죠. 그리고 치팅이라니까 이거는 컨닝을 했냐, 이제 부정행위를 했냐에 대해서 false,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거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합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결과를 내는 거예요. 점수가 80점 이상인지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면 여긴 true가 나올 거고, 그리고 AND 연산, 이 시험이라는 거는 점수도 넘겨야 되고 부정행위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둘 다 true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true가 나오는지 합격 여부를 확인을 하는 예제예요. 이거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스코어는 85점이고 is 치팅을 했으니까 치팅 여부죠. 치팅 여부는 false. 여기에서 한번 셀 실행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석은 굳이 안 적을게요. is pass 합격 여부죠. 여기에서 괄호를 넣어준 다음에 스코어가 80 이상이고, 이상이니까 는을 붙여줘야 되죠. 그리고 is 치팅 여부, 치팅 여부를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 보면은 앞에다가 not을 붙여줘. 이거 not을 왜 붙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치팅 여부는 거짓이라고 지금 적용을 해놨잖아요, 저희가. 그럼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거 is 치팅을 그대로 넣게 되면 여기 false가 나와 버리잖아요. 근데 합격 여부는 이게 둘 다 true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행위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false를 넣어야 되는 게 맞지만, 결과를 도출을 할 때에는 여기를 true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not을 넣어서 한번 뒤집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패스를 출력해주게 되면은 true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F 스트링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F 해주고 이번 시험 합격 여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지 패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실행했을 때 이번 시험 합격 여부 true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 및 논리 연산자를 한번 실행을 해봤고요.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실행해보시고 그 다음 나갈 부분이 이제 연습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신 분들은 연습 문제도 1번 먼저 한번 풀어보고 계세요. 자, 1번 문제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 먼저 힌트 먼저 드릴게요. 넘버 17이 있을 때 이 숫자가 짝수면은 true, 홀수면은 false가 나오게끔 하려면 어떤 연산자를 사용하면 될까요? 짝수의 특징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짝수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구하는 건 연산자 중에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산술 연산자 중에 이 %, 이게 나머지예요. 나머지가 17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나왔으면은 그거는 짝수일 텐데 17은 당연히 0이 안 나오겠죠. 홀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넘버 17을 선언을 한 다음에 이제 뭐 변수를 선언하셔도 되고 직접 출력하셔도 되는데 17을 이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지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되겠죠. 연산자를 이용해서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17이 있을 때 이 숫자가 짝수이면은 true, 홀수면 false라고 돼 있어요.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클리어. A 안 지워지네. 자, 지금 숫자가 17이라고 돼 있으니까 넘버는 17이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is even. 이건 뜻이 짝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even이 짝수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괄호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넘버를 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이 안에 값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근데 지금 17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가 1이 나오기 때문에 2로 나눴을 때 2, 16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f스트링을 써서 해당 숫자는 이것도 넣어줄까요? 해당 숫자 10 넘버는 땡땡땡입니다. is even 입니다. 이러면 여기 true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해당 숫자 넘버는 짝수인지에 대한 결과 이렇게 해야겠죠? 저희가 아직 if문을 안 배워서 짝수입니다, 홀수입니다. 이건 출력이 안 되고 true, false로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딱 실행하는 순간 보면은 false가 나오죠. 왜냐면은 이거 한번 직접 찍어볼게요. 넘버 %2는 0 했을 때 false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나머지 결과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찍어보면 되겠죠. %2 하면은 1이 남으니까 0이 아니기 때문에 false가 나오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거 정답 코드를 밑에다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을 정답 코드. 그 다음에 여기에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면은 여기에다 코드를 적어둘게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정답 코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실 수 있게 붙여 넣어뒀으니까 혹시 못 푸신 분 계시면은 이 정답 코드 여셔서 확인해 보신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 하신 분들은 2번 문제 푸시면 됩니다. 키가 140cm 이상이거나 부모님과 동반 변수를 만들라는 거예요. has parent가 true인 경우에만 탑승이 가능하다. 아래 변수를 사용해서 탑승 가능 여부 can ride라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이번 시간 동안 2분 동안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5분 정도 드릴 거예요. 그 시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교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죠. 두 번째 문제는 키가 140cm 이상이거나 부모님과 동반하는 경우에만 탑승이 가능하다. 아래 변수를 사용해서 탑승 가능 여부를 canride라는 변수 안에 담아서 출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얘는 둘 다 충족해야 돼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탑승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죠.
왜냐면 이거나라고 돼 있으니까. 키가 140cm 이상이고 였으면 이제 AND 조건을 써야 되는데 140cm 이상이거나 부모님이랑 같이 타면은 이제 탑승이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이제 오어 조건을 이용해서 변수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쉬는 시간에도 풀고 계셨는데 앞으로 2분 정도만 더 드릴 테니까 2분 정도 더 해보시고 12시 2분 되면 같이 풀어볼게요. 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140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키 선언은 135라고 돼 있어요.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만들게 되면은 키가 135예요. 이 조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논리적으로 연산을 할 때 이상이거나 140 이상이거나 할 때 이제 얘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 기준에 맞춰서. 일단 변수 선언해 볼게요. 키는 지금 135cm에다가 has parent가 이제 true, 여기가 이제 키, 여기가 부모 동반 여부,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can ride라고 돼 있었죠? can ride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래요. can ride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조건을 만들어 볼게요. 키가 몇을 넘어야 된다, 몇 이상이어야 된다, 140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부모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has parent가 true여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충족시키면 돼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140 이상이거나 부모가 동반돼 있으면은 parent라고 들어가네요. parent.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5라고 하면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140 이상이거나 부모를 동반하거나. 자,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프린트에서 뭐라고 해볼까요? 놀이기구 탑승 가능 여부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can ride를 넣어주겠습니다. can ride 넣어주게 되면은 지금 키가 이미 키가 작군요. 키는 작은데 부모를 동반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도 true면은 true가 나와요. 오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출력해주게 되면은 true가 나온다. 여기를 AND로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AND 바꿔준 다음에 출력해주게 되면은 false로 바뀌겠죠? 근데 지금 조건이 둘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자, 정답 코드 여기에다가 붙여놓도록 할게요. 이거 복제해서 아래에다가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정답 코드를 추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이거죠. 이렇게 지금 같이 한 줄에 넣어놨는데 뭐 이렇게 실행해도 상관은 없죠. 이렇게 하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하면은 여기에서 바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셀 하나하나씩 실행하는 것도 연습해 보셔야 되니까 나눠서 연습을 해주셔도 좋고 정답만 확인할 때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세 번째. 현재 내 통장 잔고가 밸런스라는 변수 안에 들어있어요. 만원이 이제 밸런스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용돈이 5,000원이 들어왔고 복합 대입 연산자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간식비로 3,000원을 썼습니다. 최종 잔고를 계산하여 출력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4분 정도 드릴 테니까 9분까지 해보시고 9분 되면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9분이니까 3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 통장 잔고에 만원이 들어가 있다. 만들어줄게요. 밸런스라는 변수에 만원을 넣어놨어요. 만원을 넣어두고 여기 용돈으로 5,000원이 들어왔대요. 그냥 밸런스에서 복합대입 연산자를 쓰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는 5,000원. 용돈이 5,000원 들어오. 그 다음에 뭐가 빠져나갔냐면 간식비로 3,000원이 빠져나갔다. 밸런스 마이너스는을 써주면 되겠죠? 원래는 어떻게 쓰면 된다고 했어요? 원래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3,000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번거롭기 때문에 앞으로 빼주고 자기 자신이 겹치는 부분을 제거를 해주면은 이게 복합대입 연산자라는 거죠. 간식비로 3,000원을 지출함이라고 되어있나요? 썼습니다라고 되어있네. 지출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출함 하고 이제 최종 잔고를 출력을 하래요. 그냥 밸런스를 그대로 출력을 하면 돼요. 최종 잔고는 밸런스 1입니다. 하면은 최종 잔고는 이제 만원에서 15,000원에 3,000원을 빼니까 12,000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 코드를 아래다가 붙여둘게요.
숙제 한 다음에 이 밑에다가 정답 코드를 넣어두고 붙여넣고 이것도 붙여넣고 이것도 붙여넣고 좀 줄을 띄우겠습니다. 띄워주고 마지막에 출력하는 것까지 하면은 이제 문제 3번까지 풀었고 이제 기초 문법 중에 연산자까지 해본 거예요. 저희가 오늘 어디까지 해봤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에이스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환경 구축을 한 다음에 기초 문법이 아직 더 남아있긴 한데 출력문, 주석, 자료형, 연산자까지 한번 해봤어요.